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이 중국 대사가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나눈 이야기, 또 그 자세,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인 BJ가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에게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구타를 당한 흔적, 완전히 함몰된 그런 흔적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북한 소식, 그리고 이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거의 10개월을 그냥 뼈를 갈아 넣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군인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일개 국장급 외교관이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 제1야당 대표를 관저로 불러 꾸짖은 초유의 사태 이후 중국의 행태가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이번 기회에 중국의 실체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역대급 외교 망발을 저지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도발 직후 우리나라가 싱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자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토요일인 10일 눅눅 외교부 부장 조리가 정재호 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눅눅은 정 대사에게 한국은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하라 라며 마치 황제국이 제후국을 꾸짖는 듯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우리나라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싱하이밍 대사는 맞는 말을 했고 사실과 논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으며 모든 상황은 한국의 도발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계획해 놓은 전략적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며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더 이상 미국의 추종자가 아니라 결국 최전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인데 맹목적으로 미국의 어젠다를 고수하고 중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라며 한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멈추고 반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앞서 싱하이밍은 지난 8일 이재명과 만나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력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하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싱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조선족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회유 압박하기 위한 단독 면담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도 문제지만 그들이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게끔 대한민국을 그들의 발밑으로 몰아가던 내부의 적들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자기네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자기네들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이 허리를 이만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찍어 놓으면은 이 정도 허리 숙이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안 해본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고개를 이만큼 숙인다. 이거 굉장히 많이 숙이는 거예요. 실제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냥 거울을 한번 보시고 고개를 한번 숙여보십시오. 이 정도 숙이면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숙일 정도로 평소보다 더 많이 숙여야 이 정도 자세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반면에 싱하이밍 어떻습니까? 마시들고 그래 잘 왔구나 하고 있죠.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중국 대사를 대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대사의 격이 문제입니다. 이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부 부국장을 하다가 몽골 대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몽골 대사를 하고는 국장급으로 승진해서 그 국장급 승진 보직으로 한국에 온 겁니다. 즉 중국의 한국 대사는 외교부 국장급이에요. 외교부 국장급이 어느 정도지? 그게 이제 제가 군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군대로 표현하면 별 2개. 왜냐? 별 2개 사단장급들이 사단장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국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이 부처 국장급은 군대로 치면은 별 2개 직급입니다. 그 별 2개 직급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 인구 1000만의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지금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런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도 이게 자랑스럽다고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양복 입고 뭐 다른 사람들 만나본 적 많으실 겁니다. 상대를 좀 존중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내가 배가 좀 나와서 단추를 잠그고 앉으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한다 싶으면 아무리 불편해도 단추 잠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니까 내가 너에게 굳이 뭐 예의할 필요 있냐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불편하면 단추 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추 풀고 앉아서 다리 쩍 벌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완전히 그냥 황제에 앉아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싱하이밍. 반면에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다리 오므리고, 아니 뭐 남자들 다리 벌리면 더 편하죠. 그런데 굳이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이 정도면 편하게 앉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 정도 다리 벌리고 있으면 이게 편한지. 허벅지 안쪽에 사타구니에 힘을 바짝 줘야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앉아서 민주당은 이걸 좋다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차죠. 이때 싱하이밍이 뭐라고 했냐?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하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야기했죠. 그 말은 뭐냐?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똥꼬 빨고 있으면 그냥 떡고물 받아 먹어진다. 그러니까 똥꼬 빨고 떡고물이나 받아 먹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싱하이밍이 뭐라고 했냐?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라며 지금의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협박, 경고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교부에서 싱하이밍을 초치하고 하니까 지들도 우리 중국 대사를 초치했는데 이때가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젊은이들이 싱하이밍의 또 이재명의 저런 굴욕적인 행태, 위압적인 행태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또 반응을 해요. 우리 한국의 BJ, 비디오 자키인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 어떤 관계를 맺었나 봐요. 그 중국인 부부에게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한 흔적, 얼굴이 완전 한몰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죽여놓고 천으로 싸서 버린, 그걸 지금 이제 밝혀낸 거죠. 이게 알려진 날, 그러면 중국인이 한국인을 두들겨 패서 때려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또는 유감의 표명 전혀 없이 그냥 정재호 우리 한국 대사를 불러서 이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왜?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던 기자단까지 대통령 본 앞에서 바로 옆에서 두들겨 패는 게 중국인들인데 이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싱하이밍을 초치했던 외교부에 대해서 똑같이 니들 반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중국.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지금 주는 거 그거 박탈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그거 이제 압박하려고 우리 관저로 좀 와. 아니 지들이 찾아가서 만나야지. 어디 감히 국장급이 우리 법무부 장관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보가 참 좋은 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구현이 된다 이겁니다. 중국인 영주권자 선거 투표권 주는 게 말이 되냐? 투표권 가지고 싶으면 시민권 따라 시민권. 한국인 되어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영주권자 투표합니까? 못하죠. 시민권 받아야 투표하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나라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 뭐 구로라든지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완전히 이 중국인들의 영주권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굴욕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청장 시장이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바꾸자 이겁니다. 그들이 또 지방선거를 하니까 경기도지사 그 몇 명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번에도 몇 명 때문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런 일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걸 또 받아서 정책에 구현하더라 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 사명감이 생기고 보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의 경항모 제가 그렇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경항모 안 해. 중항모야 라고 하는 거 다 지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영주권자 투표권을 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민주당을 눌러야 한다. 여당 대표가 국장급 별 2개, 군으로 치면 별 2개 정도 되는 자에게 저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생중계를 하는 저들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싱하이밍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젊은이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BJ, 우리 한국 여성을 저런 식으로 두들겨 패서 죽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는 저런 자들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반중으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국 각지에 아사한 주민들의 주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위성을 쏘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신나간 유사 국가 집단, 북한이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내부 고위급 인사들의 연수의 탈북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또는 망명 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정부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6월 12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관련 소식을 전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들이 가졌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조짐들이 있다 라며 김정은이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엘리트층의 이반 현상의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꼽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외화벌이 과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국경 봉쇄 해제 이후 해외 주재원들을 대거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귀국을 두려워한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들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 눈치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라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했는데요. 정부 당국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식당 대리 지배인 A씨가 북한 소환 직전 아들과 함께 탈출한 사건은 물론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일가족이 근무지를 탈출해 현재 제3국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곧 시작될 연수의 탈북 러시아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고위급 인사가 탈북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더 많은 고위급 인사가 탈북해 우리 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관련국과 협력해 보다 치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탈북을 많이 할 것 같다. 그것도 고위층들이, 핵심층들이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정부 때는 탈북해봐야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고 또 잘못 탈북하면 강제 북송시켜버리고 그거 다 소문나서 알죠. 왜? 자기 생사가 걸린 일인데 그 분위기 파악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가봐야 좋은 혜택 못 받고 까딱 잘못하면 두건 씌워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시켜버리고
그래서 처형당해버리는데 이거 탈북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가면 우대해준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우대하고 지금은 취직도 시켜주더라.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셨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고위급 탈북자들에게 직업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면 뭐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모쪼록 이번 간첩단 사건 뭐 완전 줄줄이 비엔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간첩단 사건을 이 컨트롤하던 북한 인사 이 개통 그 지휘선상에 있던 즉 우리 한국의 핵심 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자들에게 직접 지령을 내리고 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 담당자가 탈북을 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북한에서도 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에게 제안과 약속을 하자면 그 관련한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이 핵심 담당자가 한국으로 탈출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 국정원과 경찰에 제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엘리트다 또는 리더다 라고 간판을 내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 바치려고 노력해왔던 그 자들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내려온다면 우리 120만 신의균의 국방TV 구독자들과 제가 성금 모금을 해서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북한 담당자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와서 해당 정보를 좀 달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9개월 넘는 공세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바흐무트를 점령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작은 도시지만 러시아에게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곳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 이곳에서 짐을 싸야 할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전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주말 동안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바흐무트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 솔레다르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오랫동안 바흐무트 북부 방어전을 수행해온 제30 기계화 예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제10 산악 강습예단과 제119 영토 방위 예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주말 동안 솔레다르 방면으로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제30 기계화 예단은 바시유키우카 정착촌에서 5km 이상을 진격해 블라우다트네를 탈환했고 30예단의 좌익에서 공세를 보조한 제10 산악강습예단 역시 8km 이상을 진격해 마리코라프카와 크라스노폴리우카 등을 탈환하고 솔레다르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제200 차량화 소총예단과 제1 교란 정찰예단, 도네츠크군 제15 파트나시카 대대, PMC 베테랑, 즉흥예비군 부대인 바스 29대대가 방어하던 지역이었는데요. 방어선이 돌파되자 러시아는 바스 13대대를 정파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도심 북부 지역에서 제93 기계화 예단과 제57 차량화 소총 예단을 투입해 베르키우카를 탈환하고 야히드네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베르키우카에 도달한 이들 부대와 북서쪽의 제30 기계화 예단 사이는 불과 4.5km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 M03 고속도로 동쪽의 잘리즈난스케 일대의 러시아군 2개 여단 잔존 병력이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도 제8 특수목적 연대가 투입돼 폐허 속에 숨어있는 도네츠크군 제4 차량화 소총예단을 소탕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급조된 도네츠크군 제105 차량화 소총연대를 투입해 4예단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방어선 유지가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상황과 관련해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은 지난주 러시아군은 길어야 한 달 정도면 바흐무트를 빼앗길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 달은 고사하고 2주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아조프 연대라고 불렀던 제3돌격여단이 남쪽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고 북쪽에서도 여러 부대가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바흐무트 점령의 선봉이야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솔레다르 점령부터죠. 솔레다르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지만 점령하지 못한 것을 바그너가 들어와서 솔레다르를 점령하고 그 솔레다르에 있는 소금 광산을 바그너가 확보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흐무트를 양쪽에서 압박했던 게 바흐무트 전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솔레다르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탈환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래간만에 뉴욕타임즈의 전황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계속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흐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흐무트를 거의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돌출부가 있었죠.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돌출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평탄화됐어요. 남쪽은 완전히 평탄화됐고 지금 제3돌격여단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드리우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점령 여기에 지금 진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북쪽이 정말 가관인데요. 솔레다르 바로 초이까지 북쪽에서 들어갔고 솔레다르 옆까지 계속 지금 여러 방면에서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그 바흐무트 북쪽에 야히드네라고 있습니다. 이 야히드네 그리고 베르키우카 여기를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점령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도에는 아직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의 말을 빈다면 여기 있는 이 철길을 따라서 거의 이 베르키우카까지는 점령을 다 한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술 지도를 보면 여기 베르키우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탈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뉴욕타임스 지도를 보면 이 크라스나호라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4.5km 그런데 4.5km만 탁 잠궈버리면 이 서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포위소멸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여단 단대호 부대가 있는데 이게 200차량화 소총여단 그리고 여기 있는 대대가 제1 교란 정찰대대 그리고 여기 이 대대는 도네츠크에서 온 대대거든요. 이 세 개 부대 그러니까 두 개 예단급 부대죠. 이 부대가 이 4.5km만 딱 잠궈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고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행정청사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달고 있는 게 지금 사진에 공개가 됐어요. 그 말은 점령 다 했다. 그리고 솔레다르 쪽에 북쪽에 있는 이 소금광산 이 소금광산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레다르까지 완전히 목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프리고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바흐무트 뺏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보면 한 달 반까지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금광산 옆에 있는 이 부대는 바로 이 PMC 베테랑이라는 부대예요. 대대입니다. 대대. 이것까지 전부 지금 선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흐무트 전황 알려드렸고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자포리자가 지금 주공 방향인 것 같으니까 자포리자 상황 아주 더 열심히 취합을 해서 지금 2차 방어선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께 또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